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을 기점으로 멕시코, 캐나다에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관세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하며 이민사회 전반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2년 만에 가장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오는 3월 2일 실시되면서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를 것을 다짐하며 선관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경찰이 교통 단속 중 실수로 운전자를 총으로 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네이도의 히터가 전원 코드 분리 문제로 전기 충격 및 화재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약 7,780대의 히터를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어퍼웨스트 사이드의 바르지니스 식료품점이 주정부 검사에서 심각한 위생 문제로 영업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을 기점으로 멕시코, 캐나다에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중국에 10%의 징벌적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 역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길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연합에 5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무역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미국의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고 있으며 농산물도 수입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로 펜타닐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중국에 대해 징벌적인 개념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2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소비자들은 이번 관세 정책에 대해 같은 상품을 앞으로 40%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되는 것이냐며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민세관 단속국은 교회, 학교, 병원에서도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병원과 학교, 교회 등 민감한 구역에서는 단속을 피했던 정책에서 벗어난 조치로 평가됩니다. 계속해서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력 단속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남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국경 차로로 임명된 톰 허먼은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미 미국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취임 기도회에서 워싱턴 교구 주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민자와 성소수자는 범죄자가 아니라며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직접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가 매우 불손한 방식으로 정치에 발을 들이고 있다며 설득력 없고 형편없는 기도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 어퍼웨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세인트 폴과 세인트 앤드류 교회의 K 카르펜 목사는 자신은 지난 몇 년 동안 뉴욕시로 유입된 수천 명의 이민자 가족을 환영해왔다고 말하며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종교기관 내에서도 체포가 가능토록 한 것은 우리의 종교적 사명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대규모 추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그들의 권리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이메일을 모든 교장에게 보냈습니다.
뉴욕시 교육부 역시 성명을 통해 이민세관 단속국 등의 학교 출입을 금지한다며 또한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들과 학생 가족들의 신분이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2022년 이후 뉴욕시 교육국에는 약 4만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 학생이 재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출생 시민권 제한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지금까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을 포함해 총 22개 주 정부가 이는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직후부터 새로운 반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는데 이번 조치는 불법 체류 신분 자녀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그 여파가 합법적 비자를 가진 단기 체류자 가정에도 미치게 되는 등 이민사회 전반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또는 시민권, 영주권이 없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연방정부 기관의 출생 신고서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모친이 불법 체류자이거나 방문, 학생, 취업 등 비자 소유자일 경우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미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고 명시됐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서명일 기준 30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명시됐습니다. 전국의 24개 주와 도시들이 해당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위헌 소송을 곧바로 제기했고 이민자 권익단체들도 법적 소송에 잇따라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 여부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주정부들과 시민단체들은 출생시민권 제도가 수정헌법 14조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이를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자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2년 만에 가장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북극에서 불어닥친 이번 강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길련민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북극에서 불어온 찬 공기와 함께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체감온도가 최소 하씨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한낮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부터 뉴욕시 일대에는 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더 크게 떨어지면서 뉴욕과 뉴저지 일부 지역은 5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시 센트럴파크 기온은 화씨 10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다행히 오늘 바람은 대체로 약하게 불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체감온도가 화씨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저체온증과 동상에 걸릴 수 있으니 외출 시 방한 채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북극에서 불어오는 한파는 낮은 기온에 건조한 바람으로 우리 몸의 수분을 쉽게 빼앗아 갑니다. 전문가들은 수분 보충과 함께 립밤, 보습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영상 기온을 되찾으며 쌓였던 눈이 녹겠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오는 3월 2일 실시됩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를 것을 다짐하면서 선관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공개한 선거 일정에 따르면 올해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3월 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집니다.
입 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이며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 6층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관위 운영 규정에 따라 선거 연도에 만 35세 이상인 뉴욕 한인회 회원,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범죄 기록, 정신장애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등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후보 등록 시에는 입 후보 등록 신청서, 선거권자 100명 이상의 추천서, 신원조회 신청 동의서, 당선 후임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경상비에 대한 본인 및 배우자의 재정 보증서, 당선 후 뉴욕 한인회관을 담보로 하는 은행 융자에 대해 개인 보증하겠다는 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인 등록 시에는 본인 증명이 가능한 사진 아이디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 테렌스 박 대표가 출마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이번 선거에 재출마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은 노 코멘트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입 후보자 심사는 다음 달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며 입 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다음 달 14일입니다. 이후 2월 15일 기후 추첨이 진행되며 선거 운동 기간은 2월 15일 자정부터 3월 1일 자정까지입니다.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경찰이 교통 단속 중 실수로 운전자를 총으로 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총을 쏜 경찰은 결국 해고 조치됐는데요.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운전자는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12월 13일 플로리다 경찰관 민디 카드웰이 39세 운전자 제이슨 에링턴을 교통신호 위반으로 단속을 실시하던 중 실수로 운전자에게 총상을 입혔습니다. 바디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에링턴은 3명의 경찰에게 비교적 협조적인 모습이었으며 그는 경찰에게 자기 허리띠에 권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 appreciate that being very honest. Oh, shit. You okay? 카드웰이 차에서 내린 후 그에게 총을 빼내려다 총이 발사돼 에링턴의 허벅지 위쪽에 총상을 입혔습니다. 카드웰이 총을 잡으려고 하기 전에 총의 안전장치가 켜져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총알은 운전자의 허벅지 위쪽을 관통해 다리 안쪽으로 빠져나와 심각한 동맥 출혈을 일으켰고 경찰이 지혈대를 사용해 지혈했습니다. 사고 후 에링턴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완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는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크레인 운전자인 그는 소장에 이번 부상으로 인해 크레인 운전 일을 해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보네이도의 히터가 전원 코드 분리 문제로 전기 충격과 화재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약 7,780대의 히터를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네이도는 2024년 1월 16일 목요일 약 7,780대의 VH2 히터에 대해 리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의 이유는 히터의 전원 코드가 히터 외장 부분에서 일부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선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전기 충격 및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콜 대상 히터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아마존에서만 판매되었으며 가격은 약 $90였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히터 바닥에 있는 은색 등급 라벨에 7월 24일 또는 8월 24일 영문 날짜 코드와 Type VH2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안전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즉시 리콜된 히터의 사용을 중단하고 보르나도에 연락해 무료 교환 히터를 받는 방법을 문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리콜된 히터와 관련하여 사고나 부상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 어퍼 웨스트사이드의 바르지니스 식료품점이 주정부 검사에서 심각한 위생 문제로 영업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쥐와 벌레가 발견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적발되면서 매장은 개선 작업 후 재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어퍼웨스트 사이드의 인기 식료품점 바르지니가 주정부의 검사에서 심각한 위생 문제로 영업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검사에서 훈제 연어와 소시지에서 쥐의 물린 자국, 식품 표면에 곰팡이 잔여물, 쥐 서식, 델리 절단보도에서 발견된 죽은 바퀴벌레 등 심각한 위생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해산물 샐러드 주변에서 쥐 배설물이 발견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치즈와 만료된 제품들도 적발되었습니다. 뉴욕시 시의원 게일 브루어는 이 문제를 소비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주 농업 및 시장부에 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바르지니스의 매니저는 문제를 인정하고 철저한 청소와 개선 작업을 거쳐 다시 검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위생 사태를 방치한 점을 인정하며 이를 개선해 다시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료품점의 위생 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책임감 있는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트럼프 2기 국방부에서 한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에 한국계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존 노 신임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등 32명이 전날 취임 선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신임 부차관보는 스탠퍼드 로스쿨을 나온 법조인 출신으로 하원 중국 특위에서 법률 담당 고문 역을 맡았습니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동아태 차관보 산하 직책으로 중국과 일본, 한국, 대만 관련 정책 개발과 한국, 일본 등 핵심 동맹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앞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핵, 미사일 대응 등에 있어 한국 정부와도 긴밀히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 행정부가 대통령 취임 몇 시간 뒤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 스페인어 버전을 폐쇄했습니다. 히스패닉계 권익 옹호 단체들은 갑작스런 변화에 혼란을 표했고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라틴계 커뮤니티와 소통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좌절했습니다. 라틴계와의 소통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백악관의 X 계정 라카사블랑카의 스페인어 프로필과 생식의 자유에 대한 정부 페이지도 해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초인 2017년에도 해당 페이지의 스페인어 버전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백악관 관계자들은 해당 버전을 복구하겠다고 밝혔었지만 2021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2025-2026 회계년도 뉴욕주 예비 행정 예산안은 교육과 메디케이드 예산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회계년도 예산보다 약 86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주로 메디케이드와 교육 예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메디케이드 예산에는 354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직전 회계년도보다 43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증가하고 코로나19 관련 연방 지원 프로그램이 만료됨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뉴욕주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약 700만 명의 뉴욕 주민이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상태이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약 90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육 관련 예산은 374억 달러로 직전에 비해 4.7% 늘려 사상 최대 규모로 배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이 예고되자 민권센터와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가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전국 핫라인과 아이폰 전용 앱을 개설했습니다. 전국 핫라인 번호는 1844 500번에 3222번이며 24시간 주 7일 운영됩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지원되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Know Your Rights for Immigrant 앱을 통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등 16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앱에는 단속 시 필요한 행동 지침과 비상 연락처로 문자를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